중국의 티베트가 만약에 민주주의 체제화되고 또 티베트 산간에 거대한 댐을 만들게 된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한반도의 대기 환경과 서해바다의 해양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저 상상에 불과한 일이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땅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프리카 땅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티베트와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그럼 국토전략TV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세팅해주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이집트는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또 전략적으로 교류할 분야가 아주 많고 두 나라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인데, 이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주시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집트가 처한 지정학적 위기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국토전략TV? 이집트는 원래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워가 일단 워낙 막강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어봤자 국가적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집트 측에서도 전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게는 또 다른 골칫거리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첫 번째, 이집트에 목숨줄 쥐고 있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이스라엘의 최후 반국이자 형제국가처럼 여겨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달리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문명왕국을 세웠던 나라입니다. 고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의 솔로몬과 에티오피아의 시바요 왕 간 우방 관계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사실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내륙 국가라는 한계가 있고 또 여러 내외적 갈등이 산재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자국의 정부 돈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GERD, 이름하여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입니다. 2011년도부터 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공사 때문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일강의 수자원이 이 에티오피아의 거대한 댐 하나 때문에 물줄기가 완전히 말라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최근 인구 1억 명을 넘어섰는데 넓은 이집트의 국토 중 대부분의 국민이 나일강 주변에만 거주하고 있어 세계 최강의 인구 밀도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나일강 주변에만 1억 명이 몰려 사니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범접 못할 어마어마한 인구 밀도를 보여주는데, 만약 나일강 상류 에티오피아에서 댐을 개방치 않고 물을 막아버린다면 인구 1억의 이집트 사람들은 사막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안아야 할 우려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모던 디플로마시에서 공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이집트 내 여론 중 이스라엘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댐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질문이 나온 바가 있으나,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를 부정을 하고 있고 또 에티오피아가 수자원 및 전력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일대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이스라엘은 이 댐과 관련해 이집트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할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세 나라의 관계가 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댐 하나로 인해서 지정학적 안정성과 파급 효과가 매우 커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게도 이 사업을 보고 매우 경계할 만한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에티오피아 댐을 보고 걱정할 이유. 이렇게 댐 하나와 수자원 하나로 이집트가 상당한 외교적 난항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중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바로 티베트 문제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나일강처럼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들로 인해 사실상 14억 인구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에티오피아와 비슷하게 티베트 고원지대에 독립국가가 탄생하고 또 만약 이곳에 그랜드 에티오피아 댐과 흡사한 황하, 양쯔강 등의 주요 강물줄기를 통제할 수 있는 댐이 만들어지기라도 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동부연안 지역의 사막화에 시달릴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상상은 그저 허황된 시나리오에 불과할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큰 강물줄기가 고원에서의 댐 하나 건설로 말라비틀어질까 하지만 이번 나일강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댐 사례를 통해
확실히 증명된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물줄기들은 티베트와 칭하이성 고원지대, 즉 과거 독립왕국 티베트가 있었던 고원지대에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고원지대에 댐을 만들어버리고 유역 변경식 시스템으로 강물줄기를 타클라마칸 고비 사막지대라던가 인도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물줄기를 돌리는 이른바 유역 변경식 댐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중국 동부평원지대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막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반침하 문제는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들은 강물줄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하수도 흘러 들어가는데 만약 이 지하수가 고갈되게 되면 지반침하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땅이 해수면 아래로 주저앉아버리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하수고 갈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이 문제 때문에 수도를 옮기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한반도에는 뜻밖의 횡재될까?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만약 중국 동부 연안이 사막화가 되고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한반도의 대기 환경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동부 연안의 인구 밀집 지역이 바닷물로 넓어지게 될 수 있고 서해 바다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넓은 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건조한 땅이 아닌 사시사철 습인한 해양성 해풍을 맞는 땅으로 변모하게 되어 매우 쾌적한 대기 환경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역 변경 시스템으로 강물줄기가 북부로 변경돼서 한반도에 악영향을 주는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지대로 물이 흘러들어가 사막지대가 녹화만 될 수 있다면 한반도의 대기 환경은 지금보다 더욱 쾌적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여러 해외의 사례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을 그랜드 에티오피아 댐의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똑똑해지자. 이스라엘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직접적 군사공격을 감행했던 전력이 있는 이집트와의 갈등 관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집트의 후방이라 할 수 있으며 이집트와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에티오피아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댐 건설을 지원했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에티오피아는 분명 이스라엘과 우방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같이 한국 역시 티베트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왕국이 티베트와 친해졌을 때 중흥했던 사례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티베트의 옛날 왕국인 토원 제국과 통일 신라가 서로 힘을 합쳐 당나라를 견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티베트와 신라, 한반도 세력이 손을 잡아야 한반도에서 강성한 힘이 나왔던 사례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고대 시기 솔로몬 왕과 시바요 왕의 동맹관계 등의 전략적 관계 강화 영향 등의 사유로 당대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구가했을 수 있었던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티베트의 지도자이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살아있는 고종황제라고도 볼 수 있는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오게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중국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 몸부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달라이라마의 한국 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